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중1 2학기 지학사 1단원의 먼키 스패너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 되게 긴데요. 그래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술술 익히셨을 것 같아요. 일단 주인공이 처해 있는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팔자 늘어졌구나 싶다. 자, 나는 왜 팔자가 늘어졌냐면요. 지금 엄마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이라서 엄마가 맨날 평소 같으면 잔소리를 할 텐데 다저녁 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굴고 심지어 엄마가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까지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돈 생기면 사야지 했던 것들끼리 생각하면서 와, 해방감, 자유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여동생을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호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 동생 하나는요, 아직도 집에서 아기 취급을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 가스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 라고 하면서 엄마는 하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으며 나에게 하나를 잘 돌보기를 부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수월한 상황은 아니에요. 화장실에 전등불이 나갔기 때문이죠. 나와 여동생 하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불이 안 들어오면 진짜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뭐 샤워를 하거나 볼일을 볼 때마다 화장실 문을 반쯤 열어두고 봐야 되거든요. 이 소설의 주인공과 동생 하나도 그렇게 볼일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이 아니죠. 바로 세면대 물도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어려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면대 안에 비누 거품이 물 넘칠 듯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일단 해결을 해보려고 이제 배수구 마개를 막 찾았대요. 그거를 누르면은 이제 물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결이 안 됐죠. 자,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과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나쁜 일들이 생겼는데 또 생겼다고 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설상가상이라고 하고요. 관련된 속담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왜 세면대가 막혔는지 생각을 해봤더니요. 어제 오늘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았대요. 내 머리도 감고 동생인 하나의 머리도 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면대에 우리 특히 여자친구들은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면대에서 머리를 감거나 앞머리를 자르면 그 머리카락 때문에 세면대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세면대에서는 절대 씻으면 안 되거든요. 이 주인공은 몰랐던 거죠. 하나 머리도 제법 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눈에 띄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동생 하나의 머리를 길게 기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나와 우리 동생 하나, 우리 자매는 둘 다 치렁치렁한 머리채를 휘날리며 사는 중이고 나도 머리가 긴가 봐요. 엄마는 일 끝나고 집에 와 쉬다가도 두꺼운 테이프를 손바닥에 뒤집어 감고 방바닥이며 거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찍찍 찍어내곤 했다고 합니다. 긴 머리카락 때문에 매일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머리카락 때문에 막힌 세면대를 뚫기 위해서 내가 바로 향한 곳이 있습니다. 만년철물점이에요. 자, 만년철물점 할머니한테 말을 했어요. 세면대가 막혔다라고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한성설비라는 곳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이 한성설비는 세면대, 화장실, 싱크대, 막힌 건 뭐든 다 뚫어주는 곳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얼마쯤 하냐 했더니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나는 엄마한테 용돈으로 10만 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10만 원 중에 출장비를 5만 원을 내버린다라는 건 조금 나에게 피해가 크죠. 이렇게 내가 당황하니까 이 철물점의 할머니께서는 비싼 물건들은 너네 척척 사면서 왜 일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려고 그래? 하면서 비판적인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너 돈 아까우면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한번 가봐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파트에 이제 관리사무소가 있죠. 이제 가서 관리사무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세면대가 어제부터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문득 엄마가 집을 비우며 나에게 당부한 내용이 떠오릅니다. 엄마는 집에 오면 보조 걸쇠까지 다 잠그고 있으라고,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누구세요? 묻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집에 없다는 말 엄마가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리사무소 아저씨께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는 동생을 데리고 외숙모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외숙모는 임신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밥을 차려 먹기 위해서 외숙모 집에 온 건데 임신한 외숙모가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숙모가 별일 없지? 라고 묻는 말에 아무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요? 나는요, 동생을 잘 챙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외숙모를 걱정하거나 배려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어요. 무척 어른스럽고 동생도 잘 챙기는 씩씩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성격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는요, 동생이 계속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20개쯤 살펴보고 자전거 가게 사장님께 가서 멍키 스패너를 빌리게 되죠. 이래서 소설 이름이 멍키 스패너였나 봐요. 자, 멍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배수관에 이런 너트를 풀자 검고 축축한 덩어리, 이것은 바로 나와 하나가 머리를 감으면서 만들어진 머리카락 덩어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서 이게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동생을 배려하려고 하나야 나가 있어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조그만 하나도 의리가 있어서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세면대 아래를 환하게 비춰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머리카락들을 다 빼고 원래 모습대로 끼워 맞췄더니 세면대가 이전처럼 완벽하게 물이 잘 내려가게 되었어요. 고친 거죠.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스스로 어른의 도움 없이 이런 세면대를 고쳤다는 것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자신감도 느낄 수 있을 거고 뭔가 성장했다라는 느낌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는 이런 내가 느꼈던 성취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까 화장실에 전등도 나갔었죠. 그 전구를 가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목욕도 시켜주고 있고요. 정말 다정한 언니네요. 그쵸? 자, 엄마가 전화가 왔을 때도 아무 일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했어 김한경,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면서 웃음을 지으면서 소설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9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왜 틀렸어요? 근심이 가득 찬
동생 하나의 얼굴을 외면했음에도 결국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세면대를 고치는 것을 보아 실리적인 성격인 것 같아라고 하지만 나는 하나의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함께 지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자, 하나가 세면대를 계속 힐끔거리고 나를 빤히 올려다보았고 나는 그 하나의 눈동자를 봐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고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얼굴을 외면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